은희야, 여기서 뭐해? 부산 호텔 로비에서 제가 남편 옆 여자를 불렀을 때 그녀는 제 대학 후배 김은희였습니다. 남편의 손은 은희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고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 은희는 항상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이 30년이 지나 제 남편을 향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이 된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남편 박성우와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고 남편은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시작은 대학 후배 김은희였습니다. 은희와 저는 같은 대학 국문과 선후배입니다. 저는 4학년, 은희는 1학년. 나이로는 4살 차이였습니다. 대학 시절 은희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언니, 오늘 어디 가요? 언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귀엽고 착한 후배였습니다. 밥도 자주 사줬고 과제도 같이 했습니다. 은희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은희는 항상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과 MT에서 일이었습니다. 한 선배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선아, 나랑 사귀자.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저는 연애 생각이 없어요. 그날 밤 은희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은희가 그 선배 좋아했대. 저는 은희에게 갔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 잘못 아니에요. 선배가 언니 좋아한 건데 뭐.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은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4학년 졸업 파티 때였습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스러운 투표가 있었습니다. 과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뽑는 거였습니다. 저는 1등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치며 축하해줬습니다. 미선이가 1등이지 뭐. 우리 과 여신 미선이. 은희도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하지만 나중에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은희가 그 투표에서 꼴찌였다고. 그리고 은희가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저는 은희를 찾아갔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그냥 장난인데 신경 쓰지 마.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언니는 참 좋겠어요. 인기도 많고. 그 말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후배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2년 후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 때부터 늘 시간 약속을 잘 지켰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희도 왔습니다. 언니,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저도 언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은희는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은희는 저보다 3년 늦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 저도 갔습니다. 은희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은희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희를 위로했습니다. 은희야, 힘내. 좋은 사람 꼭 만날 수 있어. 은희는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좋겠어요. 남편도 착하고 집도 안정적이고. 3년 후 은희는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또 이혼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희가 안쓰러웠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도 사주고 힘든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은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은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은희 씨, 편하게 있다 가세요. 미선이가 은희 씨 얘기 많이 했어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님 정말 좋으시네요. 언니는 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형부님 같은 분 만나고 싶어요. 당시엔 그냥 부러움의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은희가 떠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 참 밝은 사람이네. 근데 이혼 2번이나 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더 안쓰러워. 3년 전이었습니다. 은희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동창회 공지 보낼 게 있는데 혹시 형부님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요? 남자 동창들 연락처를 모아야 해서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남편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 10에 1234에. 고마워요, 언니. 은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현장이 바빠서 일주일 있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부산 출장은 잦았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게 병원 진료 일정이 생겼습니다. 부산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습니다. 김에 남편한테 반찬이라도 갖다 줘야지.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묵는다던 호텔 이름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부산 갈 땐 항상 어느 호텔에 머물러? 아, 역 앞에 있는 신라스테이. 회사 단골이야. 저는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프론트에서 남편을 호출하려던 순간 제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 여자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여기서 뭐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남편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보, 이게...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오래된 불륜이라는 걸.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은희야, 여기서 뭐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녀는 여전히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 남편의 허리에 손을 댄 채로 남편은 황급히 은희에게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보, 이게 오해야. 오해라고요? 뭐가 오해인가요? 남편의 손이 은희 허리에 있던 게 오해인가요? 두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 있던 게 오해인가요?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30년 남편의 허리를 감싼 게 언니를 부르는 입으로 제 남편을 부른 게 아니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은희는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저쪽 커피숍으로 갈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오해 풀어야지. 또 오해라고 하네요. 저는 먼저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따라왔습니다. 호텔 1층 커피숍.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은희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은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짜 오해야. 은희 씨가 우연히 부산에 일이 있어서 온 거래. 그래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한 거지.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우연이요? 은희야, 부산에 무슨 일 있어서 왔어?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프리랜서 일 때문에요. 클라이언트가 부산에 있어서. 그래서 형부 아니 성우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부산에 계신다고 해서 성우 오빠라고 불렀네요. 제 남편을. 은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그냥. 언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은희야, 언제부터 우리 남편이랑 연락하고 지냈어? 그게 3년 전 동창회 공지 보낸다고 연락처 받았을 때부터. 은희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가끔이 얼마나 자주인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동생처럼 챙겨준 거지. 동생처럼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생 허리에 손 올리는 오빠도 있나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요? 제가 본 건 30초는 넘게 그렇게 서 계셨는데요. 은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나쁜 마음 없었어요. 그냥 형부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언니가 부러웠어요. 저는 은희를 봤습니다. 내가 부러워서 내 남편한테 접근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얘기 좀 더 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그 손으로 다른 여자 허리 만진 거 저 다 봤어요. 남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가 아껴주던 후배와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하다니. 저는 근처 모텔을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오해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은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한테 설명하고 싶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해일까? 아니면 진짜 불륜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편안한 거리감, 익숙한 손길, 그건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밤새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모텔이요. 모텔? 왜 거기서? 당신네 호텔은 가기 싫어서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얘기 좀 하자. 얘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어제 일은 정말 오해야. 나 은희 씨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 허리에 손 올리세요? 그건 잠깐 스친 거고 잠깐이 30초예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뭐? 은희랑 주고받은 문자, 카톡 다 보여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보여줄 수 있죠?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회사 기밀도 있고. 회사 기밀이요? 은희가 당신 회사 직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언니,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만나주실 수 있어요?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 뭘 설명하려고? 언니, 진짜 오해예요. 저랑 형부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남편한테 전화번호 받은 게 3년 전이지? 응, 그때 동창회 공지 보낸다고. 그 후로 우리 남편이랑 몇 번이나 만났어? 은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대답 못하겠어? 언니 그냥 가끔이 몇 번인데?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 지금 커피숍에 있어. 부산역 앞 스타벅스. 30분 안에 와. 응, 알았어, 언니. 금방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은희가 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언니, 말해봐.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야?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부산까지 따라와? 우연이라고 했지? 프리랜서 일 때문이라고? 그건 진짜 일 때문이기도 하고, 기도 하고, 그럼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거네. 은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제가 형부님한테 좀 의지했어요. 의지? 은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혼도 2번이나 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형부님이 아니 성우 오빠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제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저는 은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희야, 그게 남의 남편한테 의지할 이유가 돼? 아니에요, 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은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안정적이잖아요.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딸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한테 기댄 거야? 내가 외로우면 남의 남편 빼앗아도 돼? 빼앗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남편 좋아하는 거 맞지?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언니 저는 대답해. 맞아, 아니야? 은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계획된 접근이라는 걸.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40년 동안 언니라고 불렀지? 이제 그만 불러. 그 자격 없어. 언니.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저는 은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내가 우리 남편 좋아한다고. 방금 인정했잖아. 그게 저도 모르게 3년 동안 모르게 좋아했어?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 대학 때부터 나 부러워했지? 내가 예뻐서, 인기 많아서, 졸업 파티 때 제일 예쁜 사람 투표해서, 꼴찌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어?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건 이제 알겠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접근한 이유, 나한테 복수하려던 거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신혼 때 행복했던 순간들, 딸 낳고 키우며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시간들, 남편과 손잡고 걷던 저녁 산책들,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틀어진 걸까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이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은 아직 부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 나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저녁에 도착할 거야.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은희 씨와 저녁 약속, 은희 씨 생일 선물 준비, 은희 씨 부산 온다고 함. 일정마다 은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걸. 과연 남편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저녁 7시쯤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제 일은 정말. 저는 남편을 가로막았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다이어리를 놓았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당신 서재에서 찾았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은희 씨와 저녁 약속, 은희 씨 생일 선물 준비, 은희 씨 부산 온다고 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오해예요? 여보, 그게 3년 동안 얼마나 자주 만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할 말이 미안하다는 것뿐이에요?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여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후배 챙겨주듯이. 후배요? 생일 선물까지 준비하는 후배예요? 그건 은희 씨가 힘들어해서. 힘들어하면 남의 남편이 챙겨줘야 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랑 잤어요? 뭐?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여보,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손만 잡았어요? 키스는요? 포옹은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한두 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두 번이요? 키스하고 포옹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 손으로 은희 만진 거 생각하면 역겨워요. 남편이 손을 걷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3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생일 선물 챙겨주고 키스하고 포옹한 사람한테 용서를 해달라고요? 여보, 그것도 제가 아껴주던 후배예요. 40년 동안 언니라고 부르던 애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 생각 좀 해야겠어요. 여보, 잠깐만. 말 걸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쉽게 저를 배신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은희 씨랑은 완전히 끊을게. 다시는 연락도 안 할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30년인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정오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잘 지내? 딸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근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아, 엄마 울지 마. 무슨 일인데? 아빠랑 싸웠어?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부산 호텔에서 본 일, 은희와의 대화, 남편의 다이어리까지. 딸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아빠가? 은희 이모랑? 응. 엄마, 진짜야? 믿을 수가 없어. 딸도 은희를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으니까요. 엄마, 당장 이혼해. 그런 아빠랑 살 수 없어. 수진아, 엄마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용서할 수 있어? 나 같으면 절대 못 용서해.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 내가 주말에 갈게. 같이 얘기하자. 응? 그래,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 휴대폰이 궁금했습니다. 은희와 주고받은 문자가 궁금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은희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대리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거 보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건 김대리요? 은희를 왜 김대리로 저장했어요? 그건 회사 사람인 척? 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톡 대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남편 휴대폰의 카톡 대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은희의 대화였습니다. 2년 전 3월. 은희 오빠,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남편은 몇 시에? 은희 6시요. 저번에 갔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요? 남편 좋아. 거기서 보자. 2년 전 5월. 은희 오빠, 오늘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는 제가 힘든 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편 미선이는 원래 둔해. 신경 쓰지 마.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둔하다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년 반 전 8월. 은희 오빠, 오늘 저한테 정말 다정하셨어요. 언니한테도 이렇게 해주세요. 남편 미선이한텐 그럴 일이 없어. 너만 챙겨주고 싶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만 봐. 제발.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비켜요. 끝까지 볼 거예요. 1년 전 12월. 은희 오빠, 크리스마스에 뭐해요? 남편 미선이랑 집에 있어야지. 은희, 아, 그렇구나. 저는 혼자인데 외로워요. 남편 미안해. 내년엔 같이 보내자. 내년엔 같이 보내자라고요?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는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6개월 전 6월. 은희 오빠, 우리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남편 들킬 리 없어.
넌 걱정 마. 은희 그래도 조금 무섭네요. 남편 괜찮아. 미선이는 눈치도 없고 의심도 안 해. 제 눈앞에서 언니를 부르면서 뒤에서는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9월. 은희 오빠, 부산 언제 가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남편 다음 주 수요일. 호텔 예약해놨어. 은희 같은 호텔이죠? 저도 거기 묵을게요. 남편은 신라스테이. 1402호야. 같은 호텔이라고요? 같은 호텔에 묵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은희랑 같은 호텔에 묵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그건. 대답해요. 같은 방에 묵었어요? 아니야. 다른 방이었어. 다른 방이면 괜찮아요? 같은 호텔에 있었으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대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은희가 보낸 긴 메시지였습니다. 2년 전 2월 새벽 2시. 오빠, 잠 안 와서 이렇게 연락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대학 때부터 미선 언니가 부러웠어요. 언니는 예뻤고 인기도 많았고 남학생들이 다 언니만 좋아했어요. 저는 항상 미선이 친구로만 불렸어요. 제 이름도 아니고요. 2학년 MT 때 제가 좋아하던 선배가 언니한테 고백했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졸업 파티 때 과에서 제일 예쁜 사람. 투표에서 언니가 1등하고 저는 꼴찌했을 때 저는 언니를 축하하면서도 속으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언니는 되는 거지? 결혼도 그랬어요. 언니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이혼만 2번이에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언니한테서 뭔가 하나라도 가져와야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그게 오빠예요. 미안하지만 전 오빠가 필요해요. 언니한테서 뭔가 빼앗아야 제가 언니보다 나을 수 있어요. 오빠, 저 이상한가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언니 그늘에서 살 것 같아요. 남편의 답장. 은희야, 내가 미선이보다 훨씬 나아. 내가 증명해 줄게. 너는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야. 미선이는 내 발끝에도 못 미쳐.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년 부러움이, 30년 질투가 제 남편을 향한 거였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은희는 저를 이기기 위해 제 남편을 빼앗으려 한 겁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이 문자 받고도 은희를 만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은희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당신한테 접근한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만난 거예요? 여보, 나도 외로웠어. 외로웠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외로웠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어디 가려고? 당신이랑 한 집에 못 살겠어요. 나갈 거예요. 여보, 제발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3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고 그 여자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당신 이용한 거 알면서도 만났어요. 이걸 어떻게 진정해요?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요? 저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 못해요. 저 좀 혼자 있게 해줘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당신 손 닿기 싫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미선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친구한테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텔로 가주세요. 어느 모텔이요? 아무 데나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30년 만에 남편 없이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으로 돌아와. 제발 연락 좀 해줘. 걱정돼. 미선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저는 전화도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대신 제 휴대폰으로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은희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남편 휴대폰을 볼 때 카톡 대화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첩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희와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호텔 복도에서 찍은 사진까지. 저는 그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인스타그램도 찾았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로그인돼 있었으니까요. 은희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희의 게시물들을 봤습니다. 3개월 전 게시물.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셀카. 얼굴은 가려짐. 오랜만에 행복해요. 대학 때부터 부러웠던 그 사람, 이제 제 곁에 있어요. 언니 미안하지만 전 이제 행복할 거예요. 댓글들. 친구일 누구야? 보여줘. 은희 히읗히읗 나중에. 친구의 남자친구 생겼어? 축하해. 은희 응. 근데 비밀이야 히읗히읗. 2개월 전 게시물. 사진 레스토랑 음식 사진. 30년 만에 서력하는 기분. 대학 때 1등 못했지만 인생에선 내가 이기는 거야. 6개월 전 게시물. 사진 호텔 창밖 야경. 누군가의 그림자로 평생 살 순 없잖아. 이젠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 1년 전 게시물. 사진 꽃다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조금만 더 참으면 제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게시물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친구들 댓글도 봤습니다. 은희가 친구들한테 제 남편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혼남이라고, 돈 많다고. 저는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은희는 30년 동안 나를 질투했고 계획적으로 내 남편한테 접근했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 생각났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다음 달이 우리과 동창회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이야, 나 미선이야. 미선아. 오랜만이다. 다음 달 동창회 오지? 응, 갈 거야. 근데 은희도 와? 당연하지. 은희도 온대. 그래. 그럼 좋네. 왜? 은희 보고 싶어?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은희가 저한테 한 짓, 남편이 저한테 한 짓, 모두 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은희 이름으로 된 식당 영수증, 호텔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 3년 동안 은희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모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은희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생활비 보태라고 보낸 돈이었습니다. 총 500만 원. 저는 그것도 모두 캡처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카톡 대화,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들, 영수증, 송금 내역. 이제 남은 건 동창회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텔이요. 모텔? 왜? 당신이랑 한 집에 있기 싫어서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하는 중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아시면 됐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도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과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동창회 때 보자. 동창회요? 응, 거기서 얘기하자. 은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은희도 왔습니다.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제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도 돼요? 마음대로 해. 은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창들은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선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희들은? 나도 잘 지내. 은희도 웃으며 대화에 끼었습니다. 언니,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좋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동창들이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그게 뭔데요? 저는 은희를 봤습니다. 너도 궁금하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출력한 사진들과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동창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미선아, 그게 뭔데?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졸업 파티 때 과에서 제일 예쁜 사람. 투표? 동창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선이 내가 1등이었지. 맞아, 미선이가 압도적이었어. 저는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야, 그때 내가 몇 등이었더라?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게 꼴찌였지. 맞지?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 그때부터 나 질투했지? 대학 때 인기 많은 거, 좋은 남편 만난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왜 이러세요? 왜냐고? 저는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2년 동안 제 남편이랑 불륜했거든. 동창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은희가 미선이 남편이랑
은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오해라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은희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이게 오해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이것도 오해고요? 세 번째, 호텔 복도에서 찍은 사진. 이것까지 오해라고 할 거예요? 동창들이 사진들을 봤습니다. 헐, 진짜네. 은희야, 이게 뭐야?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톡 대화 캡처본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은희가 보낸 새벽 2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저 대학 때부터 미선 언니가 부러웠어요. 언니는 예뻤고 인기도 많았고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언니한테서 뭔가 하나라도 가져와야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그게 오빠예요. 동창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희를 봤습니다. 한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은희야, 내가 미선이를 뭘로 본 거야? 40년 동안 언니라고 부르면서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친구 남편을. 너 정신 나갔어? 은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은희의 인스타그램 캡처본도 보여줬습니다. 30년 만에 서력하는 기분. 이젠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 이게 다 은희가 쓴 글이에요. 동창들이 은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넌 정말 최악이다. 2년 동안 우리 앞에선 언니 하면서 뒤에선 언니 남편이랑 불륜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은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증인이 필요해서예요.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이혼해야지. 우리가 다 증인 되어줄게. 은희 같은 애는 용서하면 안 돼. 저는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다들.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저예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전화했어? 언니 너무해요. 왜 동창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하다고? 2년 동안 내 남편이랑 불륜한 내가. 언니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면 남의 남편 빼앗아도 돼? 은희가 흐느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언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우 오빠한테 기댄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언니,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 그 자격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성우 오빠한테 연락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희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동창회 다녀왔어? 네. 어땠어?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이혼하겠습니다. 여보,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모든 걸 폭로했어요. 은희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한테 접근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여보, 우리과 동창 20명이 다 알았어요. 이제 소문 날 거예요. 친구 남편이랑 바람났다고.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 회사에도 소문 날 거예요.
각오하세요. 여보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당연히 이혼해야지. 수진아, 엄마 나 어제 아빠한테 전화했어. 엄마 배신한 거 용서 못한다고 했어. 그래. 아빠가 울더라. 근데 나 상관없어. 아빠가 먼저 엄마 울렸잖아. 딸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며칠 후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동창들 중 한 명이 남편 회사 사람과 아는 사이였나 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다들 날 이상하게 봐. 당연하죠.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 여보 제발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은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저예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언니, 저 직장 그만뒀어요. 소문이 퍼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니까요. 은희가 평생 짊어질 짐이니까요. 2주 후 다른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나 진이야. 응, 진이야. 무슨 일이야? 은희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은희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간대. 서울에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래. 그리고 은희가 나한테 전화해서 언니한테 용서 빌게 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어. 근데 미선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사정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은희랑은 완전히 끊었어. 번호도 차단했고 연락도 안 받아. 너무 늦었어요. 여보,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이 저를 배신한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혼할 거야? 네. 30년인데. 30년이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남편은 한참을 서류를 보다가 결국 사인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과연 저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혼 서류에 양쪽 모두 사인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당연히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여보, 아니 미선 씨. 재산은 법대로 반반 나누는 게 맞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반이요? 제가 왜 반만 받아야 해요? 30년 동안 같이 모은 재산인데 당신이 은희한테 쓴 돈은요? 그것도 공동재산에서 나간 건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1,500만 원이에요. 제가 다 계산했어요. 식사비, 호텔비, 선물, 송금까지. 저는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2년 전 3월 이탈리안 레스토랑 35만 원. 같은 달 호텔 숙박비 25만 원. 5월 은희 생일 선물 목걸이 80만 원. 7월 부산 호텔 2박 60만 원. 9월 은희 계좌로 송금 100만 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년 반 동안만 이렇게 쓰셨어요. 그 이유는 더 심했고요. 작년엔 명품 가방도 사주셨죠? 샤넬 클래식 백 700만 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저는 영수증을 책상에 쌓아놓았습니다. 이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생활비 아껴서 모은 돈인데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쓴 거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숨겨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땅이었는데 당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평당 50만 원 정도 하는 임야였습니다. 300평이었으니 1억 5천 정도였죠. 하지만 5년 전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근처였거든요. 평당 200만 원으로 올랐고 지금은 평당 2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300평이니까 현재 시세로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남편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였고 상속받은 거였으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몰래 모아둔 적금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생활비 아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30년. 이자 포함하면 1억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친정어머니가 남기신 예금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됐죠. 그리고 제가 은행 다닐 때 받은 퇴직금도 따로 모아뒀습니다. 4천만 원 정도. 다 합치면 제 명의 재산이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통장 7개에 나눠서 관리했고 땅 서류도 친정집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거였죠. 언젠가 혼자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예감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재산분할 협의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공동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합쳐서 5억 원입니다. 법대로 반반 나누면 각각 2억 5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미선 씨 명의로 된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재산? 친정어머니께 상속받은 토지와 개인명의 예금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토지 감정가 8억 2천만 원, 예금 2억 원, 합계 10억 2천만 원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15년 전부터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둔하다고 했죠? 눈치 없다고 했죠?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도 제 재산은 따로 관리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그게 바로 오늘이네요. 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속 재산과 고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미선 씨는 본인 명의 재산 10억 2천만 원과 공동재산의 절반 2억 5천, 총 12억 7천만 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본인 명의 예금도 혼인 중 형성된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선 씨, 그럼 나는 당신은 아파트 팔아서 2억 5천 받고 은희한테 쓴 돈 1,500 빼면 1억 원 정도 남겠네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억으로 어떻게?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은희랑이든 누구랑이든. 미선 씨, 은희는 이미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하던데 혹시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혼자 사실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혼자 살 것 같아요. 그럼 1억으로 원룸 하나 구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요. 재산 분할이 끝났습니다. 저는 12억 7천만 원을 받았고 남편은 1억을 받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 안 하시나요? 아니요,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만 받으면 충분해요. 위자료까지 받으면 제가 너무 욕심쟁이 같잖아요. 사실은 남편한테 더 이상 받을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억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미선 씨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요? 당신이 은희 만난 순간 그 30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당신이 끝낸 거고요.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혼자 하세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 거예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선 씨 정말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억 7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어떤 집을 원하세요? 한강뷰가 보이는 투룸이요. 조용하고 깔끔한 곳으로요. 예산은요? 전세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그 정도면 좋은 곳 많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 집을 봤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24평 투룸, 한강뷰, 깔끔한 인테리어. 전세 4억 8천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새집 가구를 샀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 모두 제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30년 동안은 남편 취향에 맞췄었죠. 이 소파가 좋아. 응, 그럼 그걸로 사자. 항상 남편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소파 마음에 들어요. 네, 배송 언제 원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재산 분할 잘 됐다며? 12억이나 받았어? 응, 내가 알려준 변호사 덕분이야. 당연하지. 엄마가 평생 모은 건데 왜 아빠랑 나눠? 잘했어. 수진아, 고마워. 엄마, 새 집 구했어? 응, 마포에 한강뷰 나오는 곳. 다음 달에 이사해. 와, 대박. 나 놀러 갈게.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카페 하나 차릴까 해. 카페? 좋다. 엄마 예전부터 카페하고 싶다고 했잖아. 응,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볼래. 엄마 최고. 나 자주 놀러 갈게. 그래,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5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언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강미선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 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나 진이야. 응, 무슨 일이야? 은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은희가 부산으로 이사 갔대.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 그리고 은희가 나한테 또 전화했어. 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이야, 은희한테 전해줘. 용서는 안 하지만 잘 살라고. 응, 알았어. 그리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알았어, 전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평생 저한테 진 빚을 안고 살 겁니다. 40년 우정을 배신한 빚, 언니를 배신한 빚, 그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서 승진도 물 건너갔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회식도 초대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딸도 남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 엄마 배신한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남편은 혼자가 됐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잃었습니다. 은희를 만나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졸업 파티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와 은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언니, 저 언니 정말 좋아해요. 그때 은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좋아한 게 아니라 질투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찢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제 취향대로 꾸민 집.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 생긴 겁니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강미선.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과연 은희와 남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을 보고 오후엔 카페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엔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남편 출근 준비 챙기지 않아도 됐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늦잠 잘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파스타도 샐러드도 혼밥도 30년 동안은 항상 남편 입맛에 맞춰 밥을 했었죠.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나 뭐든 좋아. 그러면서도 제가 해준 반찬에 이거 너무 짜다, 이건 싱겁다. 투덜대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녁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미선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혼하니까 오히려 젊어졌네.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밝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피로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은희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인데? 은희가 부산에서도 못 버티고 결국 시골로 내려갔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그래. 은희 어머니가 충청도 시골에 사시잖아. 거기로 들어갔대. 부산에서 무슨 일 있었는데? 소문이 퍼졌나 봐. 은희가 구한 일자리에서도 며칠 만에 잘렸대. 왜? 동료 중 한 명이 은희 SNS를 찾아봤나 봐. 그러다가 우리과 동창이랑 연결돼서 소문을 들었대. 친구 남편 빼앗은 여자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은희를 해고했대. 이미지에 안 좋다면서. 그래서 시골로 간 거야? 응, 어머니 댁에 틀어박혔대. 밖에도 안 나온대. 그리고 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가 정신과 치료받고 있대. 우울증이래. 우울증? 응, 약도 먹고 상담도 받는데. 근데 잘 안 낫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은희가 나한테 편지 보냈어.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나는 받고 싶지 않아. 알았어. 그럼 내가 읽어줄게. 그냥 드러나봐. 진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언니께. 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제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되죠. 미선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는 지금 시골 어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논밭뿐이에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 남편 빼앗은 여자라고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슈퍼마켓만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친구 남편이랑 바람났대. 정말? 친구 남편을?
귀에 다 들렸어요.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어요. 면접만 가면 제 이름을 검색하더라고요.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 치면 불륜녀, 친구 배신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죄송한데 저희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며 연락이 끊겼어요. 동창들도 다 저를 외면했어요. 단톡방에서도 쫓겨났고 전화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SNS도 다 삭제했어요. 인스타, 페이스북, 모든 계정. 사람들이 악플을 너무 많이 달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친구 배신한 년, 남의 남편 탐낸 년, 평생 혼자 살아라.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겨우 잠이 들어요. 정신과에서 받은 수면제예요. 그거 없으면 하루도 못 자요. 악몽만 꿔요. 미선 씨가 저를 비난하는 꿈, 동창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꿈, 그런 꿈만 매일 밤 꿔요. 어머니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엔 숨겼는데 결국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은희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40년 친구를 그렇게 배신하다니. 어머니도 저를 이해 못하세요. 저도 저를 이해 못하겠어요. 언니 아니 미선 씨.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30년 동안 쌓인 질투심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대학 때부터 미선 씨를 부러워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미선 씨가 예뻐서 인기 많아서 행복해 보여서 질투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졸업 파티 때 꼴찌했던 게 그렇게 억울했어요. 그 억울함을 30년 동안 품고 살았어요. 그 질투심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성우 오빠 아니 성우 씨와의 일도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미선 씨한테서 뭔가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미선 씨를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미선 씨가 가진 것 중 하나라도 제가 가지면 제가 미선 씨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진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일도 친구도 명예도 자존감도 다 잃었어요. 성우 씨한테 연락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번호가 차단돼 있더라고요. 다른 번호로 전화했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끊더라고요. 성우 씨도 저를 버린 거예요. 저는 완전히 혼자예요. 시골에서 어머니랑 단둘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어요. 미선 씨,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미선 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텐데 그 상처가 아물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질투할 만큼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40년 우정을 배신한 죄, 언니를 배신한 죄, 그 죄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은희 올림. 진이가 편지 읽기를 멈췄습니다. 미선아, 어떻게 할래? 저는 잠시 침맥했습니다. 진이야, 은희한테 전해줘. 잘 살라고. 용서는? 용서는 안 해. 하지만 원망도 안 할게. 은희는 은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줘. 이게 마지막이야. 응, 전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인데 다른 번호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 나 성우입니다.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지금 관악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 월세 58평짜리 방입니다. 30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탈락했습니다. 올해 부장 진급 예정이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통보받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불륜 때문이라는 걸. 동료들도 저를 피합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습니다.
회식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박 차장님은 바쁘시니까 빼고 가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불륜남. 뒤에서 다들 그렇게 부른답니다. 수진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명절인데 얼굴 좀 보자. 아빠, 전 아빠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끊더군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30년 함께한 아내도, 딸도, 집도, 명예도, 승진도, 은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연락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익십입니다. 은희 씨, 나 성우예요.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8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30년을 함께한 당신을 배신했을까? 은희의 말에 넘어갔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미선이는 둔하다, 눈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당신은 둔한 게 아니라 저를 믿었던 거였어요. 30년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믿음을 제가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신은 둔한 게 아니라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정말 미안합니다.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 없이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성우 올림.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남편도 은희도 이제 제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들일 뿐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희가 SNS를 모두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든 계정을 완전히 사람들 눈에서 사라진 겁니다. 미선아, 은희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계정이 없어졌더라. 그래. 진짜 완전히 은둔 생활하나 봐. 남편도 회사 사람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술자리 초대를 받아도 거절한다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된 겁니다. 친구 배신한 여자, 아내 배신한 남자, 그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복수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신 저는 카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홍대 근처에 괜찮은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1층, 20평, 월세 300, 권리금 5천. 저는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창가에는 식물들을 놓고 벽에는 액자를 걸었습니다. 테이블은 4인용 5개, 2인용 3개, 바 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미선의 정원으로 지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예쁜 손글씨체로 메뉴도 정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라떼, 케이크, 샌드위치, 간단하지만 맛있게.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습니다. 2달 동안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라떼 아트까지.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마지막 수업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라떼 아트 정말 잘하시네요. 카페 성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딸과 친구들이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 미선아, 카페 정말 예쁘다. 엄마가 직접 인테리어 한 거야? 응, 내 취향대로 다 골랐어.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자, 라떼 나왔어요. 하트 모양 라떼 아트가 예뻤습니다. 와, 엄마 대박.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응, 학원에서 배웠어.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진아. 저는 행복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은희도 그녀의 삶을 살겠죠. 후회하며 죄책감 안고 남편도 그의 삶을 살겠죠. 외롭게 혼자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삶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직접 내린 커피 맛있었습니다. 창밖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정원은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카페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았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그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름이 왜 미선의 정원이에요? 제 이름이 미선이거든요. 평생 남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걸었어요. 와, 멋지다. 제 이름으로 뭔가 한다는 게. 그쵸? 저도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딸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수진아. 뭐 마실래? 카페라떼. 알았어. 금방 만들어줄게. 저는 딸을 위해 특별히 정성껏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하트 모양 라떼 아트까지. 와, 엄마 실력 늘었다. 이제 완전 프로 바리스타네. 그치? 엄마 노력했어.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얼굴도 환해지고.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엄마, 이혼 잘한 거야. 아빠는 엄마 소중한 줄 몰랐어. 그래, 근데 이제 상관없어. 나는 내 삶 사는 거니까. 맞아, 엄마 최고. 딸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눈치 보며 살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희를 제외한 과 동창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미선아,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냈어? 동창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아, 카페 장사 잘 돼? 응, 덕분에 단골도 생기고 재밌어. 대박, 나도 놀러 갈게. 그래, 언제든지 와. 식사가 끝날 무렵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은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은희가 나한테 연락했어. 언니한테 용서 빌게 해달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나는 미선이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은희가 울더라. 그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도 은희한테 연락 받았어. 시골에서 힘들게 산대.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은희가 자기가 한 짓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40년 친구 배신했는데. 동창들이 저를 봤습니다. 미선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하지만 원망도 안 해요. 무슨 뜻이야? 은희는 은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더 이상 은희 인생에 관심 없어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응,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안 한다.
하지만 원망도 안 한다. 그냥 내 길을 가는 거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제 집. 6개월 전 이사 왔을 때보다 훨씬 아늑해진 공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선 씨, 나 성우입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번호로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미선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해. 그렇군요. 돌아올 수 없을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미선 씨, 30년은 끝났어요. 당신이 끝낸 거고요. 이제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미선 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남이 된 겁니다. 며칠 후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인데? 나 둘째 가졌어. 진짜?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봐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봐줄게. 와,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할머니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손주를 돌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지 않았으니까요. 카페는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면 됐습니다. 손주 태어나면 시간을 조절해서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5일. 수진이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려줬다. 나는 곧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된다. 6개월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5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 언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강미선으로 사는 법. 은희는 지금 시골에서 힘들게 산다고 한다. 남편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한다. 그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용서도 안 하지만 원망도 안 한다. 그냥 내 길을 간다. 카페 미선의 정원은 잘 되고 있다.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고 딸도 자주 놀러 온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거다. 강미선 54세.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그게 제가 54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대학 때 친했던 선배였습니다. 미선아,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선배는 저의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내가 직접 꾸민 거야? 네, 제 취향대로 다 골랐어요. 멋지다. 너 정말 달라졌다. 어떻게요? 예전엔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지. 인생은 짧아. 눈치 볼 시간 없어. 선배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라떼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선배가 라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너 바리스타 실력 프로급이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미선아, 은희 소식 들었어? 네, 들었어요. 넌 어때?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은희 생각 안 해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과거에 매달리면 앞으로 못 가. 네, 맞아요. 선배가 떠나고 저는 다시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웃으며 대화하고 그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매출 정산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구나. 집으로 가는 길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얻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30년 동안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텅 빈 집에 제가 인사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사니까 혼잣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은 남편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봐야 했죠. 여보, 채널 좀 바꿔도 돼? 응, 바꿔. 항상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리모컨 하나에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시골집에서 TV나 보고 있을까? 아니면 약 먹고 자고 있을까?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원룸에서 컵라면 먹고 있을까? 아니면 혼자 술 마시고 있을까? 하지만 금방 생각을 멈췄습니다. 상관없어. 그들은 그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맑음, 최고 기온 25도. 좋은 날씨네요. 내일도 카페에 손님이 많이 오겠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잤던 침대. 하지만 이제는 제 침대였습니다. 베개도 이불도 모두 제가 고른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언니도 아내도 아닌 강미선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제가 54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은희에게,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저를 배신해줘서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착한 언니, 착한 아내로만 살았을 거예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당신들도 각자의 길을 가세요. 저는 제 길을 갈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